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하고 안내처럼 우리가 2019학년도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8학년도 1차 기출 문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자료가 여러분 아마 이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생님이 2019학년도는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문제를 보면 조금씩 우리가 문제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료 제시행이나 설명형이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강조해야 될 것은 이 2019학년도부터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필수 교재가 있다. 이 말이 필수 교재. 여러분 그걸 이제 잘 봅니다. 이 필수 교재가 이제 뭐냐 하는 걸 잘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필수 교재.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육과정 뭐다? 해설서가 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해설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화된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2009 개정과정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취요소가 2012, 2015 개정이 이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9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2012 과정, 그 다음에 2015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통합 과정이 20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12가 바로 조금 많은 게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2009 개정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은 주로 이제 2009 개정 과정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취 요소별로 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뭘다?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그렇죠. 요번에 해설서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그렇죠. 해설서로. 요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뭐예요? 학년별 성취 요소가 된다. 성취 요소. 그렇죠. 성취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2009 과정은 우리가 국어 교육 과정의 과목별 바로 주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잘 알다시피 바로 지식과 기능과 실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식, 기능, 실제 내용을 2009 개정 과정 해설로 보는 겁니다. 2009 개정 과정 해설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우리가 바로 뭐다? 성취 요소죠. 학년별 성취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취 요소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과로 이제 학습을 이제 해나갈 것인가. 즉 쉽게 말해서 요거에 따라서 교과서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 그렇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교과서가 된다. 교과서.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형성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2012, 2015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2015는 좀 세밀하지는 않습니다. 2012보다는 많은 게, 그렇죠. 빠진 부분이나 변형된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수 교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째가 바로 뭐다? 교육과정 해설서를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됐죠? 교육과정 해설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교재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첫 번째 교재가 된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잘 그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많은 게 교재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가 되겠죠.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이제 바로 형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이제 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바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죠. 기출은 나온 거죠. 나온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하고는, 그렇죠. 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나올 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올 것. 그렇죠. 나올 것. 이 나올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나올 것. 그렇잖아. 이 나올 것이 뭐냐. 그렇잖아. 그러면 나온 것을 확인하면은 앞으로 나올 것을 이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모든 시험 공부는 예측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측하면서. 그러면 이제 뭘 예측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럼 뭘 예측하느냐 이 말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우리 뭐가 됩니까? 이제 일단은 바로 유형을 예측합니다. 유형.
자, 우리가 여러분 작년, 저작년부터 조금 많이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이 뭐가 된다? 바로 자료제 시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즉, 암기형 문제에서 주로 자료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자료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기출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점차적으로 확대돼가 이제 유형 자체가 바로 자료제 시행으로 점차적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자료제 시행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2018학년도는 거의 다가 자료제 시행으로 문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여러분 제일 관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조건과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이 조건이나 시간이 바로 제일 이제 뭐다? 하나의 이제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조건을 어떻게 이제 파악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요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이제 기출을 통해서는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형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출제될 영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영역.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된 나온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나온 걸 보면은 나올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요게 바로 과목별로 바로 뭐가 된다? 과목별로 중요도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도.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바로 중요한 요소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부터.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본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교육과정 해설서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해설서. 그러면 교육과정 해설서는 2009 우리가 개정과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지식과 기능과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지식, 기능, 실제. 그 다음에 우리가 2012나 2015는 바로 학년별 성취 요소로 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교과서 구성 요소입니다. 교과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온 것을 통해서 바로 나올 걸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출을 먼저 푼다는 거죠. 기출을. 그러면 예측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유형과 바로 영역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나올 유형과 영역을 예측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보면 여기 써 있죠. 2010은 성취요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기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뭐가 된다? 이 교과서와 그 다음에 지도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교과서와 세 번째 갖춰야 될 게 이제 교과서와 지도서가 이제 되겠다. 요것만 이제 우리가 갖추면은 이제 우리가 어때요? 바로 준비하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론서보다는 이 교재를 이제 철저하게 구비를 하고 이것들은 전부 다 어때? 바로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반복해서 우리가 본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임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필수 교재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필수 교재. 그렇죠. 필수 교재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비를 해서 항상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과서나 지도서는 전부 다 몇 건이다? 8건이죠. 1, 2, 3, 4, 5, 6. 중학교 과정이 8건. 그 다음에 바로 6건.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바로 1, 2. 이렇게 해서 2건. 물론 이제 심화교재도 있습니다. 심화교재는 이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는 뭐가 있다? 바로 독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화법, 화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부 다 교과서를 이제 구비를 해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개론서는 전부 다 참고 도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론서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018학년 이후에 출제되는 패턴을 보면은 주로 이 교과서라든지 해설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는 바로 요거죠. 기본서는. 그런데 이제 요것을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본다. 요것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걸 이제 공부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이제 잘 갖추죠. 이거는 이제 보는 방법은 조금 이제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제 합격을 하려면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자 이 말이죠. 자, 지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한 바로 많은 거예요. 지식이 뭐냐? 합격 지식이 뭐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게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그 프린트 중에서 4쪽에 여러분 보세요. 학교 카리큘럼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4쪽에. 그리고 연강 카리큘럼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뭐다? 배경 지식이 되겠죠. 과목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과목별 바로 뭐다? 과목별 배경 지식이 되는 겁니다.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을 갖춰라. 그러면 이 배경 지식이 우리가 갖춰야 될 기초 영역이 바로 우리가 1월 달부터 이제 4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근데 이 배경 지식이 실제로 우리가 2018학년도부터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 자체가 뭐다? 여러분 몇 문제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배경 지식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필요 없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바로 어떤 배경 지식 자체가 이 자료 제시이기 때문에 암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가 뭐예요? 배경 지식을 어떻습니까? 구조화 시켜야 된다. 구조화. 그랬잖아요.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합니다.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구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교화를 이제 합니다. 구조화, 정교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핵심 키워드. 이걸 이제 우리는 중심으로 익힙니다. 이게 채점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채점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식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무슨 지식이 됩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어땠어요? 이게 이제 이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단순한 배경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그렇잖아. 문제를 분석하고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배경 지식을 바로 어떻습니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조건이죠. 조건에 맞게끔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2018학년도부터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문제를 분석해서 조건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찾아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을 빨리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그렇잖아. 신속하게 활용. 여기가 이제 여러 개 시간이 굉장히 이게 절대적인 이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절대적 지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게 우리가 자료 제시형의 문제일 때는 이 지식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하느냐.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5월부터 많은 거예요. 8월까지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5월부터 8월까지가 하는데, 그러면 5, 6월 달에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정교화시키죠. 좀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7, 8월에 이 내용을 적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분석 능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 8월에 가서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테마별로 우리는 뭘 한다? 바로 분석을 통해서 이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세 번째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실전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실전은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그것이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시간에 맞춰야 되죠. 시간에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바로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답을 써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표현 능력입니다. 표현 능력. 표현 능력이다. 표현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다?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걸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거꾸로 바로 이 분석을 하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을 선별적으로 익혀라. 이 말이죠. 선별적으로 익혀라. 그러면은 이 배경 지식을 익히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이걸 이기면 이거는 무한정이 된다는 거죠. 지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다. 양도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많은 게 교재를 할 때 기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기출에 보면은 문제에 많은 게 유형과 영역을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형과 영역에 맞는 많은 게 지식을 익히는 겁니다. 선별해서 이제 익힌다. 선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조건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답안 작성 능력이죠. 답안 작성 능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많은 거예요. 감점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좋은 점수를 맞는 것보다는 감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감점 요인을 바로 많은 거예요.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제거해 나간다 이 말이죠. 감점 요인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감점 요소를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부터 9월부터 바로 11월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지식을 길러 나가는 거죠. 세 가지 지식. 그러면 물론 이것도 많은 거 동시에 여기 이제 이게 실제로 보면은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1번 지식과 2번 지식을 동시에 하는 거고 세 번째 지식을 이제 할 때는 2번 지식과 3번 지식을 동시에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이것이 온다는 것은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9월, 10월 때 가면 이것을 끄집어 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지식이 조금 필요하다.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잘 기억을 합니다. 세 가지 지식.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이제 1년차가 아니고 2년, 3년 차다. 이러면은 바로 많은 게 어때? 1월 달부터 어떻습니까? 첫째 이 달부터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걸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100%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많은 게 하면서 이것을 병행한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2년, 3년 차 공부한 사람은 이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끌어올린다. 그래야만이 바로 많은 게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경쟁력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2년차, 3년차 이상이 됐다. 이런 사람은 1월부터 이것을 병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병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바로 또 5, 6월달, 7, 8월 가면 이걸 또 병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병행해서 공부를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 게 이것이 실력이 자꾸 이제 크로스로 가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수 우리가 교재를 잡았고 우리가 지식을 잡았으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수업을 이제 해나가느냐. 그렇죠. 구체적으로 수업을 해나가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시간표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랬잖아요. 선생님 이제 시간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보면은 5쪽에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기본 형태입니다. 5쪽에 보면은 프린트에.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수업 형태입니다. 수업 형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느냐. 수업 형태 자체가. 수업 형태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3일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예년하고 조금 바꾼 게 바로 뭐가 된다? 이 수요일을 바로 문학으로 이제 형성을 했어요. 문학을. 그러니까 문학을 실제로 여기서는 바로 하는 게 작품을 분석하는 단어로 이제 여기서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작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론은 바로 문학입니다.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오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학 이론을 이제 하게 된다. 문학 이론은.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잡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임용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제 형태가 바로 문학이다. 문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감점이 제일 많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문학이 감점이 요소들. 그래서 이제 문학이 감점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것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은 여러분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전, 운문, 고전, 산문. 그렇죠. 현대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현대 산문. 그렇죠. 물론 현대 소설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어떻습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중복돼서 해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가장 전체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전체가 작품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고전 운문 같으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바로 하는 게 시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시조에 대해서. 그러면 시조만 익히면 나머지는 파생상품이니까 쉽다는 겁니다. 파생상품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바로 우리가 고전소설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영웅소설과 판소리 소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예요? 소설은 나머지 작품은 전부 다 파생상품이니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2주씩 끊어서 이제 우리가 해나갑니다. 고전원문 2주, 고전산문 2주, 현대시 2주, 그 다음 고전산. 그렇게 해서 2주씩 이제 작품을 끊어나가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형태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바로 많은 게 이론 공부는 여기서 금요일날 오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간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목요일 날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목요일 날. 그렇죠.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교과가 상당히 또 중요해요. 교과하고 이 교과는 아까 여러분 말 성취요소라고 그랬죠. 성취요소 과목별로. 그러니까 성취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성취요소 오전에는 교과 이론을 하는 거고 오후에는 바로 많은 거야. 교과서를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월 달에 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것이 바로 많은 거예요. 아까 2단계 지식에 해당이 된다. 2단계 지식에.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론을 하는 요 형태가 아니라 요것이 바로 뭐 적용하는. 그러면 이제 아까 1단계 지식과 2단계 지식이 동시에 이제 1월 달부터 수행이 된다. 그럼 요것도 배경 지식이죠. 1단계 지식입니다. 요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단계 지식을 여기서 요 작품하고 요것을 실제로 요것은 2단계 작품이 이제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지식과 2단계 지식을 동시에 이제 수행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같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 6이 계속 이렇게 크로스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크로스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법은 이제 언제 가느냐? 문법은 바로 뭐하는 게 금요일 날 오후에 갑니다. 오후에. 문법은 여러분 많은 게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겠지만은 제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실제적으로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둡니까? 현대 문법에다가 집중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1월부터 4월까지는 현대 문법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많은 게 이제 5, 6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많은 게 중세를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바탕으로. 그렇잖아요. 그는 거꾸로 추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문법이 바탕이 되면 필요한 많은 게 중세문법은 선별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선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이기 때문에 나올 걸 선별해서 한다는 거죠. 나올 거를. 전체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기출을 통해서 나온 거와 나올 것을 말해 예측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선별해서 하면은 이런 문법이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면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1, 2, 3, 4를 이제 우리가 가면 기본교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기본교재로. 그 다음에 이제 5, 6, 7, 8로 가면 아까 말했듯이 뭐 실전이나, 자, 요것이 이제 기본교재로 1, 2, 3, 4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똑같이 5, 6, 7, 8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교재가 이제 바뀝니다. 아까 말했듯이 많은 게, 이 5월 달에서 많은 게 8월까지 갈 때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지식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한다? 여기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실전 뭐 하는 게 지식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교재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교재가 뭐로 바뀝니까? 이론 교재와 그 다음에 많은 게 기출이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많은 게 실전 문제가 붙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책이 선생님 책이 이제 이한정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한정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실전 문제는 프린터로 이제 우리가 대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로 지식과 실전 문제를 바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7, 8월 달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전략이 잡혀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9, 12월 달 가면은 우리가 많은 거예요. 11월 가면은 이것이 원래는 선생님이 이제 어때요? 2단계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놨어요. 2단계로. 9, 11월 달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몇 주간 10주를 합니다. 10주를 문제 모의고사를 푸는데 5주는 우리가 바로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실전 모고입니다. 실전 모고. 그럼 실전 모고는 여러분 어느 쪽에 조금 가깝다. 모고는 모고인데 어디야? 아까처럼 두 번째 지식에 조금 가까운 이제 모고를 이제 칩니다.
물론 이제 정식으로 돼 있지만, 그 다음 마지막에 5주가 이제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이제 적중모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완전히 이제 실전 문제와 같이 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주와 5주를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의 다가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들이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10주의 문제만 풀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때요? 몇 문제입니까? 바로 많은 게 전체 22문항이니까 어떻습니까? 한 해당 22문항이 되겠죠. 22문항이 되니까 여러분 10회가 되면 220문항이 된단 말이에요. 220문항. 그렇죠. 종합모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선생님이 또 뭐예요? 문학 뭐예요? 심화모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문학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9문항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10회가 되니까 뭐예요? 90문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만 풀어도 어떻습니까? 학교 가는데 지장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풀면은. 그렇죠. 왜? 실제로 거의 많은 거예요. 300문항의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가 많은 게 기출 문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게 이 모고 문제에서 이 문제와 직결되는지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셈이 했죠. 다 정리합시다. 그렇죠? 첫째 뭡니까? 기본 뭐 하는 거야? 교재입니다. 기본 교재.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많은 게 교육과정 해설서는 2009 교육과정 두꺼운 겁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죠? 그거 이제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과정이 바로 그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국공기, 공통 과목이 있고 심화 과목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보면 지식, 기능, 실제, 그 다음에 교수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론을 좀 익힙니다. 이론. 그럼 그건 이론서예요. 개론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문제화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문제화되는 게 이제 2012, 2015 개정과정입니다. 그러면 2012, 2015는 아까 말했지만 학년별 성취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성취요소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성취요소 하나가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문제됐는지를 이제 우리 기출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출을 보면. 그러니까 성취요소 한 개 한 개가 바로 뭐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하는 게, 그거는 이론서고. 맞죠? 2012, 2015는 개론서입니다. 문제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만. 알겠죠? 그러면 제시문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만 딱 나와 있는 거죠. 문제만. 뭐 하라.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성취 요소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2012나, 2015나, 그렇죠. 2015, 여러분 바로 많은 게, 이게 이제 개정 이제 성취 요소입니다. 과정을 보면은 이 한 개에 많은 거야. 학습 목표 아래, 성취 요소 아래, 이게 성취 요소 아래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첫째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취요소를 많은 거야. 설정한 목적이 나와 있다. 목적. 첫 문장에 보면은 바로 뭐야? 첫 문장에, 이 첫 문장에 보면은 많은 거야. 목적이 되어 있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성취모수로 달성할 목표가 여기 나와 있다. 목표.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많은 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 과정이 나타나 있다. 요소. 대부분이 두세 개씩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다면 요소. 그 다음에 이 요소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이 바로 많은 게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이 성취 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학습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많은 거야. 이것을 수업할 때 지도상 많은 거야. 유의점이 여기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의점이. 그래서 이 세 개로 성취 요소가 한 개씩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외워놔야 우리가 서술형 답을 써요. 그러면 이 성취 요소 요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서술형에 바로 많은 거야. 모범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범답이에요. 모범답. 이거 왜 이렇게 덥노? 그랬잖아요. 이 히터 좀 꺼버리라. 그러니까 이 모범답이 된다. 모범답. 그러니까 요걸 이제 외웁니다. 요걸. 이거는 거의 외우는 게 좋습니다. 여기 모범답이기 때문에. 이 왜 모범답인지 기출을 보면 압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걸 특히 뭡니까? 교과는
교과는 이걸 외우려면 완전히 외워야 됩니다. 문학이라든지 그다음 문법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데 교과, 문학 이 두 개는 바로 많은 거야. 이것을 잘 좀 외워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겠죠? 이 내용을 잘. 그래서 이제 이 2015는 바로 많은 게 이 성취 요소를 외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외워도 금방 까먹어요. 그치? 금방 까먹습니다. 요소별로 막 돼 있기 때문에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많은 게 아까처럼 요 과정별로 실제로 해놓은 게 뭐가 된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알겠죠? 예문을 가지고. 실제로 안 한 거. 그래서 우리는 요거와 그 다음에 교과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동시에. 지금 아마 여러분이 2차를 한 사람은 이게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2차는 요것을 교과서로 수업 실행을 해놓은 거니까. 근데 실제로 2차 하려면 이 교과서를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교과서를. 그러니까 아예 그만 많은 거예요. 1차 준비할 때 이것을 교과서와 연계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어디에 목요일날 교과하고 많은 교과서를 붙여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보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 설계가 굉장히 많은 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임용시험이라는 시험에 제일 최적화된 시험 프로그램을 짠 거단 말이야. 그렇지?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짜놓은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요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요 내용을 제일 잘 보는 수업이 목요일입니다. 교과하고 위에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교과, 교과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학은 작품 분석이고 이론이고, 이론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작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이 문학은 바로 언어가 한 영역이다. 독서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독서 공부하듯이 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문학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은 독서 공부하듯이 해야 됩니다. 독서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교과 하면은, 원래 교과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화법, 그렇죠? 듣기,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읽기, 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은 수업이 제일 먼저 교과는 독서를 합니다. 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읽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거예요. 작문을, 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법은 많은 거예요. 듣기, 말하기니까 읽기와 쓰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하고 쓰기를 하면은 뭐가 된다? 화법이 저절로 됩니다. 화법이. 근데 화법을 한다고 해서 읽기나 쓰기가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 때문에? 이거는 구두 언어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문자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구두 언어에 있는 읽기를 먼저 하느냐? 그렇지. 구두 언어로 된, 쓰기, 문자 언어로 된 읽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문학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법을 먼저 하면은 문학의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문학의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까 뭘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 읽기를 먼저 합니다. 읽기 전략, 방법을 먼저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읽기와 반대로 된 게 뭐예요? 쓰기입니다. 그렇잖아. 읽기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쓸 때는 읽기 전략을 반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적용하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읽을 때는 장문의 전략을 거꾸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읽기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1월 달에 교과를 게 목요일 날 한다? 그렇죠? 읽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읽기를 하니까 우리는 앞에 그 다음 그 읽기를 한 걸 가지고 실제 교과서로 적용된 걸 먼저 합니다. 그렇지? 그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어때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했던 문학이 쉽다 이 말입니다. 문학 공부하기가. 근데 교과를 화법을 먼저 해놔놓으면 어떻습니까? 듣기 말하기라면 이 문학을 읽기를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문학에 이제 분석하는 능력이 시너지 효과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뭘 하게 한다? 시너지 효과가 생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거 하면 요거하고 연결이 자꾸 되고, 그러니까 연결이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야 그 다음 공부 학습 효과가 빨리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빨리빨리. 그렇죠. 그래서 유기성을 따주라, 유기성을. 그래야만 이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어떻다는 게 공부는 한다? 같은 것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간단 말이야. 그렇죠.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하고, 그렇죠. 내일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반복이.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독서 방법 중에 예스페서리알이 그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읽고, 암송하고, 다시 리뷰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회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많은 게 머리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머리에 오래 남. 근데 그것이 이제 화법을 해놔놓으면 이것이 회기성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회기성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화법 따로, 문학 따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똑같은 요일을 공부를 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또 그 다음에 교과를 이론을 해가지고 하는 게 교과서가 그날 바로 적용을 안 하면은 그것이 이론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를 딱 보면 그날 오전에 딱 했던 이론이 오후에 교과서를 딱 보면 실제로 적용되는 패턴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했던 이론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 과목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업 속에 진행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 카리큘럼도 그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제 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2차 사람은 알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2차 사람들은 요즘 많은 혁신학교.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학,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융합학문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 첫 번째 조건이. 국가에서 짜놓은 교육과정을 뭐하라? 재구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재구성하라. 그러니까 그 단위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재구성하라. 이 말입니다. 재구성하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찬가지로 책이 많은 게 화법, 듣기, 말하기, 그렇잖아요. 읽기, 쓰기,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아까 말하는 1년 만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이 공부 방법을 재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뭐다? 그것을 이제 3일을 짜야만이 어때요? 그게 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한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문학은 작품이 좀 많고 문학이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다음에 문학은 또 변수가 제일 많다. 가변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과목이 뭐예요? 문학은 4개잖아요. 4권. 그죠? 고전원문,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이니까. 그러니까 4권이 많으니까 분량이 많다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작품 분석법을 따로 이제 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론은 핵심 이론만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론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선생님 교재 문학 총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학에 많은 게 성격입니다. 성격, 특성. 본질을 먼저 기억을 하죠. 문학의 효용성을 먼저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 잘 교과에 보면은 바로 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렇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문학을 공부하는 목적.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문학은 문화산물이니까 문학사를 합니다. 그렇죠. 서술형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문학사가 중요합니다. 문학사. 그러니까 문학사는 바로 일종의 뭐와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갈래론과 연결이 돼 있다. 갈래론.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사를 갈래별로 하면 갈래론으로. 고전문학은 갈래가 곧 문학사입니다. 그지? 역사 속에 흘러가는 거니까 갈래. 근데 현대문학도 보면은 갈래인데 그렇잖아요. 4가지의 에브람스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분류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 있지만 4개의 갈래로 돼 있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시험에 그건 너무 큰 덩어리니까 시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다. 하위 개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러면 현대문학에서는 뭐 하는 게 갈래가 4개밖에 없으니까 뭐와 갈래를 연결시켜라? 사조입니다. 사조. 그렇죠. 사조. 그러니까 한 개의 현대시, 현대소설밖에 없으니까 시대에 따라서 현대인들이 사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상. 그러면 사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진다.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작품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제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보면 고전문학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대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학은 사조 변화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언급을 하면은 이 고전문학은 간단한 게 어떻습니까? 이 역사 시간에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죠? 한국사 배우면은 뭐예요? 우리가 왕조를 보면은 대체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왕조가 이제 곧 뭐 하는 거예요? 문학사니까. 그러면 왕조 초기가 있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는 국가 형성기입니다. 국가 형성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번성기입니다. 그치? 제일 많이 문화가 번창할 때입니다. 국가가 왕성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번성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후기가 되면 쇠퇴기가 되죠. 그치? 망한다, 이 말입니다. 왕조가. 그러니까 이제 쇠퇴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학도 뭐 하는 거예요?
뭐든 이게 이제 이 형태로 가면 됩니다. 문학도 여러분 생각을 하면 뭐냐? 시대별로 갈래가 형성되는 시기가 나와요. 형성되는 시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듭시다. 우리가 갈래가 대표적으로 형성된 게 우리가 향가가 많은 게 있다 치자, 그죠? 향가가 있으면은 향가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향가가 형성되는 시기가. 그러면 향가가 형성되는 시기는 그 앞쪽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뭐예요?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민요란 놈이 있단 말이에요. 민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뭐 하는 거예요? 향가는 민요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민요 성격이 강하다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민요 성격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향가 중에 뭐예요? 사구체 향가가 되는 겁니다. 사구체 향가. 그렇죠? 사구체. 그 다음에 사구체 향가가 조금 발전돼서 팔구체 향가로 갑니다. 그렇지? 요것이 바로 뭐 형성기예요. 형성기. 그러면 이제 뭐 번성기가 되면은 바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완전 꽃을 피우는 거죠. 그렇지? 장르가 완전히 한 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많은 거야. 향가가 형성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9체가 된다. 19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쇠퇴기가 되면은 이 19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허물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갑니까? 잘 알다시피 뭐예요? 고려 말의 향가 체계나, 그렇죠. 고려 시대 때 향가계 고려가요나, 그 다음에 균여전처럼 뭐로 바뀝니까? 개송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향유층이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랑이 없어지니까, 항유계층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주로 이제 그 후반들 가면 화랑이 쇠퇴하고 없어지니까, 바로 뭐예요? 중들이죠. 선임들의 뭐야? 개송으로 바뀐다는 거죠. 개송. 그렇죠. 연불송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연불송으로. 그러면서 이제 쇠퇴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형태가. 그렇죠. 우리 이거 보면은 시조도 보면 뭐예요? 시조가 형성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조 형성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조 형성기는 전부 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시대하고 고려 말에 오면은 바로 뭐 하는 게 이 시조가 되는 형성이 되는 형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뭐가 19제 향가의 형태가 이제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소교 형태에 이제 많은 게 시조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시조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3당 구조가 나타나는 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음보가 될랑 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섞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소교도 보면은 많은 게 3장 구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죠. 그게 만전촌별사에 보면은 3원보로 된 부분도 있고 4원보로 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혼용이 된다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혼용이 된다는 것은 후계의 혼용이 아직까지 뭐 분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언제 오면은 조선 초, 그렇죠? 조선 전기에 오면은 시조가 완전히 뭐가 돼버린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완성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의 꽃을 피운 게 바로 뭡니까? 자, 문학의 꽃을 피운 게 우리가 저러면 4대부 문학이니까, 살인판 문학이니까. 그렇죠. 거기서 꽃을. 그 다음에 후기에 오면 이 시조가 뭐예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사설시조입니다. 허물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형식이 파괴기 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든 뭐예요? 문학은 이렇게 돼 있다. 3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은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게 이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기와 많은 게 중기와 후기. 그렇죠. 이게 이제 문학으로 치면 이때가 번성기입니다. 융성기죠. 융성기. 그러니까 그 장르가 꽃 피우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꽃 피우는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이제 허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똑같은, 만약에 여러분 산문을 치다 이 말은. 전문학을 한번 해보세요. 가전문학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문학도 전이 아닌, 그렇잖아요. 폐간문학의 형태를 찝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전문학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 오면은 가전문학이 뭐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구조가, 3단 구조가 아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정시자전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3단 구조가 허물어진다, 이 말이.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한다? 고전문학은 왕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왕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향유계층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고전문학을 보면은 갈래 명칭이 다르단 말이야. 똑같은 운문인데도 많아. 시조라고 하기도 하고 민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향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설 시조라고도 하더군요. 그럼 명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명칭이 다르다는 것은 향유 계층이 다르다는 겁니다. 향유 계층이. 근데 현대문학가 오면 그냥 현대시예요. 현대시.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현대문학은 보면은 뭐예요? 향유 계층이 없으니까. 신문사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가 된다? 소위 말해 근대사회가 되면 민중이 주체가 되니까. 그렇죠. 백성들, 국민들이 전부 주체가 똑같은 국민입니다. 계급이 없으니까. 그러면 계급이 없으니까 이제 뭐더라? 다 똑같으니까 또 사람은 뭔가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 나누니까 이제 뭐로? 사상으로 나누는 겁니다. 사상으로. 그렇지. 나는 이런 사상. 그럼 제일 우리가 쉽게 쓰면, 야, 나는 보수파야. 나는 진보파야. 그렇지. 나는 중도파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처럼 이제 많은 게, 현대로 오면은 사조가 있다는 사조. 그러면 시대를 끌어가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죠. 이데올로기. 그게 바로 사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시대 때는 사조가 뭐겠어요? 중세시대 때는. 중세는 아까 여러분 신분사회니까, 봉건주의 사회니까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문학은 전부 누가 향유했던 거야? 귀족들입니다. 평민권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된다? 바로 형식이 중수하는 고전문학,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 이 고전주의들, 여러분, 중세 여러분 막 그 오페라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여성들이나 남성들 옷 입을 때 보면 막 여러 개 막 끼어있고, 그렇지. 허리 막 졸라매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그 왕실에 있는 옷들, 머리 하나 꼬니면, 옛날에 그 사람들은 목 디스크 안 걸렸는지 그렇잖아요.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닌다. 그 한 개 한 개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꽂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 고전주의가 생기는 고전은 뭐예요? 형식을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식을 너무 따지니까 감정을 이제 거에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조는 전부 반발로 생기는 겁니다. 전 시대에 반발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주의는 형식주의니까 형식의 반발인 바로 게 낭만주의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낭만주의가. 감정을 이제 내 감정 좀 풀어야 되겠다는 거죠. 감정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까지는 별로 이제 안 나옵니다. 그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현대문학에 오면은. 우리는 바로 조선 왕조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봉건주의 시대 조선 왕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화사상, 계몽주의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우리 현대문학이 근대문학이 됩니다. 알겠죠? 계몽주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1900년대, 1910년대 문학은 대부분 계몽주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광수의 무정 같은 거죠. 그죠? 신소설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신소설이 계몽주의예요. 그러면 계몽주의에서 이제 생겼다가 그 다음 딱 들어오면 이제 실제 현대사회가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되면 현대사회나 근대사회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그랬잖아요. 쓸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 객관화된 걸 믿게 되면 이제 왜 그러냐? 근대주의 이제 현대가 되면 과학이 중시되는 시대가 되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생긴 게 뭐예요?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 그 있잖아요. 소설은 제일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 문학을 할 때는 뭐부터 하라? 제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뭐부터 하면 됩니까? 고전 운문부터 하면 됩니다. 고전 문학은 암기기 때문에 알겠죠? 그 이론이 별로 필요 없어요. 뒤따 외워보면 됩니다. 단지 외우는데 아까처럼 사조별로, 갈래별로 외우라. 갈래별로. 그러면 이제 고전 문학은 쭉 흘러다가 완성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완성판. 그래서 아까 고전 운문은 완성판이 시조니까 시조의 흐름을 먼저 알면은 고전 운문은 거의 3분의 2 다 해결돼 버립니다. 시조를 완벽하게 알아버리면 고전 문학의 3분의 1을 그만 알게 돼요. 이게 3분의 2가.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조가 3장 구조가 돼 있고 사음부로 돼 있으니까 시조에 영향을 준 형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설화에서 그 있잖아요. 설화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민요에서 이제 시조로 간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정업사입니다. 정업사형, 그렇잖아요. 시조. 그러니까 정업사 계통에 많은 게 시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고대 가요를 알 수 있죠. 정업사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시조를 간 대표적인 형식이 향각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하면 향가를 알 수 있다. 19체 향가를.
그 또 시조는 또 어디에서 온 거다? 또 앞쪽에 뭐냐? 고려 소교에서 온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고려 소교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전주 멸사라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시조를 하면 앞에 게 저절로 알아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오면 시조가 뭐냐? 파생된 게 쫙 길어진 게 뭐예요? 가사입니다. 가사. 그치, 가사. 그러니까 시조를 알아야 가사를 알 수 있어요. 가사를. 그러면 또 그것도 하면 사설시조는 시조가 뭐야? 산문화돼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시조를 다 알아버리면 나머지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다 고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시조를 완벽하게. 그래서 아마 출제되면 시조가 제일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년. 그렇지. 그래서 그 시조를, 운문은 시조만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뭐한다? 고전 운문을 전체 고대가요부터 쭉 내려가서 잡가까지 쭉 있는데, 그치. 민요까지, 한시까지 쭉 있는데, 그걸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시조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그게 한 절반을 시조 공부에 투자하라. 그치. 고전 운문을 공부하는 시간의 절반은 시조에다가. 그러니까 시조 작품은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리를, 그렇잖아요. 고리를 뭐예 이해하는데 시간의 절반을 투자하라. 그러면 나머지가 저절로 알아져 버립니다. 나머지가 금방 알아진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전 산문부터 이제 어디부터 하면 아까 이 완성반이 뭐래? 영웅소설에 그랬지. 그럼 고전 소설을 하면 설화라든지 그다음 배간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뭐부터? 영웅소설부터 먼저 합니다. 영웅소설부터. 판소리 소설부터. 그치? 그러면 이제 작품을 정해야 되겠대. 영웅소설도 보면은 바로 뭐 하는 게 대표적인 건 영웅은 전부 남성이지, 그지? 남성 중심의 영웅소설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을 하고 나면은 또 뭐 하는 게 우리 여기 시험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 여성을 합니다. 그치? 여성 영웅소설. 그걸 한대. 그러면 작품이 몇 개? 대표적인 남성 영웅소설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충열전입니다. 그치? 여성 영웅소설 대표적인 게 박시부인전이죠. 그렇죠? 그 두 개를 먼저 완벽하게 해버리면 나머지 것이 저절로 효과가 생긴다. 판소리 소설은 뭐나? 4개 답니다. 그치? 4개. 춘향전, 그죠? 그죠? 심청전, 그죠? 뭐 토끼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야? 흥부전. 이렇게 돼 있다면. 그치? 물론 이제 판소리 적백가도 있지만 그냥 4개만 하면 그러면 뭐 여러분 보세요. 춘향전 하면은 뭐나 판소리 하면은 애정소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잖아. 토끼전 하면은 뭐가 우화소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다 해결이 돼버립니다. 해결이 돼버린다. 흥부전이나 심청전은 뭐 똑같이 심청전은 뭐하고 춘향전하고 똑같으니까 신분상승의 욕구니까 거의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저 심청전 나오면 우리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많은 게 효야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륜가 이런 게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유교적 도죠. 그죠? 그거하고 이제 관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게 실제로 이런 보면 그렇게 분석해보고 나면 뭐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공부할 게. 그지? 그 작품을 몇 개, 4-5개를 많은 게 거의 반을 시간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이해해버리라. 그러면 나머지 갈래나 장르는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뭐, 그러면 이론만 알아가지고는 뭐는 공부가 안 되니까, 시험을 못 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교과서. 자, 임용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암기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 그렇죠. 교과로 나오니까 교과서 설계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임용은. 그래서 교과서의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 그걸 알아놔야 나중에 지금 여러분 하듯이 뭐냐. 2차로 뭐야. 수업 실현을 잘하, 지도안을 잘 짤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 1차 공부할 때만 2차와 연결되게 바로 해야 됩니다. 2차 때는 뭐냐. 이 짧은 시간에 교과서 다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치? 긴 시간일 때, 1월 달부터 할 때 뭐야. 한 단원씩 외워두는, 교과 할 때마다. 그치? 독서하면은 독서 단원을 많은 게 외워두는 겁니다. 그것을 외워두면 우리가 많은 1차도 저절로 답이 나와요. 그럼 왜 이제 문제를 보면 알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문할 때 작문 교과서 단원을 외워두고. 그렇죠. 화법할 때 많은 게 그렇잖아요. 화법의 단원을 알아두면 됩니다. 문법은 뭐 별 필요 없어요. 그다음 문학할 때 바로 문학의 단원을 많은 게 응용해두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내가 많은 게 1차라서 1월달, 4월달에 배경 지시만 공부하지 말고 교과서나 그렇잖아요. 실전 기출을 연계해가면서 계속만 실전 문제 이 두 번째 지식이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문제를 분석하고 조건을 분석해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렇잖아. 배경 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내가 좀 없어. 그러면 이제 배경 지식을, 첫 번째 지식을 익히는 거고. 그 다음 배경 지식을 많은 거에 활용할 수 있어. 그걸 세련된 게 뭐야? 세 번째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험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추어서 한 줄로 써라, 몇 자로 써라, 그렇잖아요. 몇 줄로 써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여보는 겁니다. 조건을 붙여보. 그렇게 하면은 바로 뭐가 된다? 금방 많은 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지식은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어떻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어떻다? 정리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알겠죠? 2019 이제 고학년도 공부하는 게 가장 필수 교재는 뭘 봐라? 2009 교정과정 교육과정 해설서입니다. 그 이론서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단은 많은 게 그거는 외워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읽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외우라. 그게 바로 지식, 기능, 실제, 교수 방법, 평가. 이렇게 이제 4개, 그랬잖아요. 5개죠. 5개 영역으로 많은 게 그거를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많은 게 실제 시험 나오는 거는 바로 실제 시험 나오는 거는 성취요소죠. 성취요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성취요소니까 뭐가 된다? 2012, 2015. 알겠죠? 개정 과정의 그 성취요소를 우리는, 근데 성취요소는 자꾸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떨 그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적, 그 다음 성취요소를 달성하는 학습 요소. 단계.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돼 있다? 주의점, 유의점. 지도상의 유의점입니다. 그걸 잘 기억. 근데 지도상의 유의점 있는 게 꼭 많은 게 실제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활동 요소니까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과제를 쓰라. 그 다음 과제를 쓰고 이유를 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제일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취 요소가 바로 교과는 그게 모범답입니다. 모범답. 그렇죠. 그 모범답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놓은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교과서와 그 다음 교육과정 해설서를 같이 이제 합니다. 그렇죠. 교과서만 이제 보면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지도서를. 근데 지도서를 볼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서 보라 이러니까 그놈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공부하듯이 그렇잖아요. 그걸 다 외우는데, 답을 외우는데, 임용은 그 답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임용은 답을 외우지 말아야 됩니다. 뭘 외우는 거예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전 수업이 뭐를 줬고, 그 다음에 또 전 수업을 줬는데 3가지입니다.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전 수업의 활동 과제가 뭐고, 알겠죠? 과제. 그 다음에 그 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게, 수업 많은 게 자료입니다. 자료를 뭘 제공하고, 교수법을 어떤 걸 쓰고, 유의점을 뭘 주고,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수업 전에, 이 지금 성취요소를 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는 어떤 과제를 줬고, 어떤 자료를 제시했고, 그렇지? 어떤 유의점을 줬는지, 이걸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에. 알겠죠? 본문은 중요하지 않고, 뒤에 읽은 후에, 학습 후에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활동의 흐름을 바라요. 내용을 외우지 말고. 활동의 흐름이 전부 어떻게 돼 있다? 교과서가. 활동이 첫 번째가 많은 게 사실적 이해입니다. 사실적 이해. 그러니까 여기 활동은 전부 많은 게 사고 과정이죠. 사고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사고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적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적 이해. 그러면 두 번째 활동이 바로 목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원에 제시한 목표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목표가 어떻게 활동이 전개돼. 그걸 외워놔야 나중에 2차 할 때 판서를 잘하고 수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약에 여러분 그걸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 1월 달이나 2월 달에 가면 교보문고 가면은 교과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아마 그 금방 없어지니까 가서 이제 괜찮아요. 딱 땡 맞춰가지고 빨리 사세요. 몇백은 안 합니다. 한 1,000원인가 2,000원은 이렇게 차이가 안 해요. 근데 지도서는 연락이 비쌉니다. 살려면. 알겠죠? 주판사서 연락이 비싸게 팔아요. 아주 한정판은 교사한테도 잘, 옛날에는 교사한테 막 줬는데 잘 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굉장히 비싼 몇만 원 합니다. 그죠? 뭐 4, 5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뭐, 이제 물론 여기 뭐 복사판이 있기는 있는데, 교과서를 사세요. 교과서를 사면은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활동 문제만, 과제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가 그걸 자꾸 읽어서, 이 학습 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읽기 전에는 어떤 활동 과제를 줬고, 그 다음에 이 활동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자료는 본문은 뭘 줬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많은 게 그 활동을 하고 난 뒤에 활동 과제는 뭐 줬는지. 그걸 교과서로. 그러니까 답을 보지 말고. 근데 지도서를 보면 자꾸 답에 눈이 간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임용은 단계별로 보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하기 위해서 활동 과제를 뭘 줬구나. 그치? 과제. 알겠죠? 과제라 그랬잖아요, 과제. 그런데 활동 과제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활동이 첫째는 사실적 이해입니다. 두 번째가 목표 학습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게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예요? 써먹어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적용학습, 창의적 활동입니다. 이 세 개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떤 과제를 줘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는 익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게 교사는 어떻게 안내를 했고, 그렇죠. 학생들한테 무슨 자료를 줬고, 학생 활동할 때 뭐를 유의점을 줬고, 이걸 이제 그때 보조 자료를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만은 나중에 2차 수업할 때 자기가 제시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1차 시험에서 그게 이제 시험이죠. 보조 자료를 주어놓고 이런 자료를 줬으니까 이런 활동을 수행해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묻는다 이 말이겠지. 이 자료를 주니까 이 활동을 하는데 이 자료를 주니까 이 조건을 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냐. 이게 답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지도서 해설서를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근데 어차피 교과서는 답이 없으니까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구조를 보게 되잖아요. 구조를. 그래서 이제 지도서 보는 것보다는 교과서 보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보면은 많은 게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왜? 막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여러분들은 답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왜? 그 답이 있어야 좀 뭔가 시원한 확인이 그날 사살이 돼 가니까. 그런데 임용은 바로 답을 암기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활동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성주의는 뭐예요? 답을 많은 거예요. 확인하는 게 아니고, 뭐다? 답을 생성하는 겁니다. 과정이. 그렇잖아요. 답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조건마다, 목적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어떤 조건을 주니까 어떤 답이 되니 그걸 묻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이런 답을 도출해봐라. 그러면 이런 조건을 줘, 이런 답을 도출하면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모범답을 하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임용해서 이제 시험 풀면 황당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과서하고 내가 외워놨는데 조건이 달라지니까 하는 게 효과도 달라지고 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답이 달라져야만 요즘에 많은 게 융합학문이라든지 있지. 미래 창조의 인간의 역량을 기르기 위하면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창의적 사고가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 있었지만 그 있잖아요. 자기가 뭐가 됩니까? 뭘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는 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지? 대안.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그러니까 상황 변수가 너무 여러 가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때마다 대안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입니다. 문제 잘 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치? 문제 잘 푸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교육 목표는 전부 창의적 인재를 기르니까 어느 지식이 중요하다.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인 그런 어떤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배경 지식 첫 번째 단계 암기 많이 하는 이런 거는 뭐예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지식이에요. 알겠죠? 컴퓨터처럼 이제 백과사전을 익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뭐예요? 사조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지식을 많이 알면 좋게 좋죠. 모르는 놈보다 낫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임용을 풀 때는 너무 많이 알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답을 쓰는데 4줄 안에 이걸 메꾸지를 못한다. 넘친다, 자꾸.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많은 게 자꾸 감점이 된다는 거예요. 감점이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게 독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하는 게 우리가 많이 아는 걸 필요로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임용 문학은 바로 어떠세요? 답을 가정을 할 때 생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식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조건을 주어진 만한 거, 미션을 보는 거죠. 미션. 주어진 미션을 보고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세요.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전부 뭐하나?
미션을 주잖아요. 그걸 맨날 대표적인 프로 인기 있었던 그 뭐고 유재석이 나와가지고 뭐고 쫓아다니면서 뭐 찾는 거 있잖아. 뭐고 무슨 프로지? 무한도전.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뭐 가재조가 그렇지. 그가 뭐 뺏고 그렇지. 뭐 검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은 그러니까 미션을 주니까 많은 거예요. 누구도. 그럼 여러분 그냥 많은 거예요. 싸움해가지고 뺏어가라 이러면 종국이가 다 가져가겠죠. 그렇죠. 힘세고 무대쁘고 그렇잖아요. 뭐 이길 놈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게 미션을 주니까 그 연약한 그렇잖아요. 광수도 이기고 그렇잖아요. 하도 이기고 이 잔머리 대가들이 좀 이깁니다. 그렇죠. 힘으로 하는 게 진짜 정말 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로 많은 게 그렇게 이제 미션을 주고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임용 공부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면 임용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게 잘 기억해요.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때 하려는데 한 친구가 이제 왔어 그렇잖아요. 이놈이 지금 세 번째 도전이래. 세 번째까지 2차 도전이래. 연속해서 2차가 작년에도 2차까지 가. 저작년에도 2차까지 떨어졌대. 2차가. 이놈아가 이제 고대를 졸업했는데 애는 똘똘해. 하는데 시험을 쳤는데 뭐 하는 거야. 작년 저작년 연속 2차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야 도대체 그러면 연속 2차에 떨어지면 뭐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막 처음에 딱 떨어졌을 때. 그런데 무식하게 또 그걸 한 겁니다. 그렇게 2년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아차 싶으니까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2차를 이제 뭔가 방법을 바꾸려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 시험은 많은 게 실력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학습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전략을 잘 찾아야 돼요. 전략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돼 버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지식이, 노력이 헛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 친구처럼 그렇습니다. 지식이 모자란 거 아니잖아요. 2년 연속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2차까지 갈 정도 같으면 젠장 1차 한번 통과하는 것도 진짜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 2년 연속 뭐 통과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1차 시험을. 그런데 2차 가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걔는 뭐는 많은 게 1차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2차에 대한 많은 게 전략이 미스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방법을. 쉽게, 그래서 내가, 야, 쉽게 갈 수 있는 걸 막 그렇게 막 개고생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까 선생님이 이제 벌건해 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2차를 보는 아까 많은 게 시험 조건과 많은 방법을 몰라서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그만 알아면 그 사람은 능력자니까 금방 할 거 아닙니까? 금방 바꿀 거 아니겠지? 며칠만 해도 그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 친구가 많아. 그런 엉뚱한 데서 많은 거예요. 시간 허비를 하고 엉뚱한 모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많은 게 걸려들었던 겁니다. 걸려들어 버렸다. 그게 이제 여러분 대표적인 겁니다. 죽도록 하는데도 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제 현대사회에 한번 생각해. 자, 우리 대표적인 건,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가지만, 우리 여기 이제, 노량지도 여러분 걸어 다니시면은 많아. 폐지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많으시지.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그 폐지를 주가지고, 그래서 그분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로 주십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일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하루에 많은 거예요. 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폐지값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할 때면 그게 이제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끔 그 선생님 걸어오다 보면은 그 아침에 한 아주머니는 뭐 파시고 그 빵꾸 파시는데 많은 김밥하고 뭐예요 이게 머스크인가 이 빵국을 이제 그렇지? 아침에 파시고 앞에 건너편에는 그 아저씨가 한 분이 이어폰 있죠. 이어폰 그걸 나누고. 그래서 나는 그거 가만 보면, 우리 그거, 여러분 핸드폰에 사면 이어폰 주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어폰 고리도 뭐 그렇게 예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반 이제 뭐 빨간 거, 우리 사면은 그 회사에서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는. 근데 그거 한 개 팔려가지고 그게 얼마 남을까? 그런데 그것도 아침부터 아침부터 추운데 거기에 나와요. 근데 추운데 거기 가면서 이어폰 살라고, 그 고리 살라고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할 거다.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차를 매일 그 한 것 같으면 거기서 다른 걸 거기에 팔았으면은 훨씬 소득이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품목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그 얘가 뭐냐면은
방법이 잘못되니까 뭐 한다? 그 사람은 그 형태를 할 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많은 게 할머니들이 지하철 2구에서 보면은 뭐 채소 이렇게 다듬어서 파시죠. 그런데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많은 거에 갑부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갑부되기는. 왜냐면 장사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줬죠. 뭐 지금은 뭐 또 TV 자주 나오고 뭐 갑질이네 해가지고 또 걸려들더라마는 여러분 많은 거에 우리나라 뭐 신화 중에 하나, 젊은 신화 중에 하나가 총각네 뭐 야채 가게 들어봤죠. 그 이제 그게 뭐 저쪽에 대치동 거기서 이제 처음에 공과가 있지. 총각네 젊은 남성들이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처음 그걸 내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많아. 돈이 뭐 그때 뭐 50만 원, 30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장사를 했대요. 바나나를 떼가 와가지고 아파트 앞에서 이제 팔았는데 이게 안 팔리라는, 다 안 팔린다는 겁니다. 생물이 과일이니까 그날 못 파는 바나나는 묽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또 팔아야 마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떼올 텐데. 또 근데 이문이 남은 거 쓰고 그지? 꼭 뭐 하고 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아. 박재산이 막 추억에서 시하고 비슷하죠. 생선 팔아야 또 떼오고 또 그렇지. 이게 안 팔면 고기 눈 돌아가고 막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안 팔리면 남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미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남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가지고 도저히 뭐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바나나 이러니까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바나나 이러니까 원숭이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20만 원을 주고 원숭이를 한 마리 샀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도저히 그죠? 자기 자본에 그렇지. 그걸 절반 가까이를 그냥 그렇죠. 다른 데 투자했으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잖아요. 원숭이 사는데. 그러니까 30만 원 바나나를 사가지고 20만 원 원숭이.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그러면 그렇다고 자기가. 그런데 이제 그 바나나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원숭이를 갖다 놓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아파트 앞에 막 그렇잖아요. 꼬마들이 모이더랍니다. 그럼 모이고 그냥 구경만 하면 이제 안 팔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장사수익 있지. 원숭이 가지고 재밌게 바나나도 먹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사람이 끌어야 장사가 되니까. 그래 놓고 이제 조금 보여주고 나니까 야 바나나 먹고 싶지 엄마한테 사달라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뭐 하는 거예요. 바나나가 30만 원씩 다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번 이제 쉽게 말하면 완판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자꾸 잘 될 거 아닙니까? 30만 원에서 이제 이문이 남으니까 50만 원 띄고 100만 원 띄고 그러고 이제 그 가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가게가 또 많은 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있지. 막 아주 뭐 또 뭐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하니까 대부분은 뭐 야채 가게면 아줌마들이 하는데 그렇죠. 새파란 뭐야 젊은 애들이 하니까 또 뭐 대충 뭐 아파트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필이 이제 좋단 말이야. 아주 많은 싹싹하게 그렇지. 막 이제 그렇죠. 막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걸 하니까. 그럼 지금은 거의 뭐 중견기업이 됐잖아요. 프랜차이즈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뭐 그 사장이 뭐 그쵸 프랜차이즈 뭐 갑질을 해가 그렇잖아요. 뭐 패고 뭐 이래가지고 뭐 나오더라면 지도 뭐 터졌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뭘 말해 그러면 나중에 그 방법을 바꿨다는 거죠. 그냥 계속 50만 원씩 뻔한 점에 타가 아깝다고 그렇잖아요. 그걸 했으면 그게 그렇게 크질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뭐에 방법을 자꾸 바꾸니까 뭔가 자꾸 혁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법을 바꾸라.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처럼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뭐하나 필수 교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렇잖아요. 뭐다? 교육과정 해설서, 그 다음에 2012, 2015.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가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교과서. 알겠죠? 교사형 지도서. 교과서를 이제 살 수 있으면은 1월 말쯤 되면 아마 팔 겁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가면은 신학기에. 그 교과서가 금방 품절되니까 가서 그랬잖아요. 그 몇천, 참 2,000원 하면 살 거예요, 한 권에. 그 교과서는 쌉니다. 국정교과서는. 그렇게 그걸 이제 구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는 활동을 이제, 교과서 안에는 뭐 하나 지도사의 유의점 자료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도서를 한 개를 사세요. 그러면 지도서는 여러분 뭐 하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천재. 그 다음 우리가 실제 우리 교과서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천재. 그렇죠. 천재는 3권입니다. 그렇죠. 천재,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천재노. 그렇잖아. 박. 그렇잖아요. 기.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그 다음에 신사고. 이 3개를 이제, 그런데 지도서는 많은 게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 요소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과서가 다르다고 해서 많은 게
다르게 가르치는 게 없어. 성취 요소가 똑같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2015, 2012 성취 요소가 같기 때문에 교과서 단원이 똑같아요. 단원이. 단지 이제 그 단원에 해당하는 작품이라든지 읽기 자료가 다를 뿐입니다. 순서가 좀 다를 뿐이고. 그렇지. 교과서 2에 들은 게 교과서 3에 들었고. 그렇지. 이래도 그 차이법.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것만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알겠죠? 기출문제나 이런 것은 계속 우리가 말하는 백과사전처럼 계속. 그러면 이 세 개는 항상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 계속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내서 볼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아까 말했죠. 방법이니까 그걸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두 번째는 많은 게 지식이, 세 개의 지식이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알겠죠? 세 개의 지식. 그러니까 첫째, 배경 지식. 우리가 말하는 공부입니다. 그죠? 실제로 모르는 건 아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논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그에 맞는,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표현하는 능력. 이제 그것을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그게 선생님이 이제 수업 단계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과를 공부를 할 때나 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와 바로 연결해서 하라. 그렇지? 그날 유기성이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요걸 하면 다음 공부에 유기성이 있게끔 그걸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단원을 짜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좀 쉽죠. 그게 이제 지금 많은 게, 선생님이 이제 어디까지, 바로 많은 게, 거기 이제 7페이지까지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첫날은 그래서 선생님 원래는 이제 문학이 금요일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작품을 분석하고 이론이 금요일날 오전에 합니다. 이원화시켜서 문학이 이제 제일 아킬레스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목요일날에 교과를 오전에 이론을 하고 바로 오후에 교과서 적용을 합니다. 실전은. 그러니까 문법은 시간이 짧아도 됩니다. 알겠죠? 문법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은 이제 그래서 금요일로 오후에 많은 게 현대문학을 먼저 합니다. 중세는 손대지 마세요. 현대문학이 완벽하게 외워지기 전까지는 중세 손대지 마세요. 중세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문학은 고전을 먼저 손대세요. 문학은 여러분 많은 게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공부하기 쉬운 게 고전 산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줄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양도 적고 공부하기가 제일 쉬운 게 바로 산문이에요, 산문. 그래서 고전 산문을 먼저 합니다. 고전 산문. 그 다음에 고전 운문. 같이 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바로 현대문학 오면은 많은 게 현대 산문을 먼저 하고 현대시를 제일 나중에 하세요. 현대시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현대시를 먼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것만 잡으면은 많은 게 우리는 문학이 공략이 된다. 그러면 문법은 현대문법부터 먼저 하세요. 중세는 현대문법이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으면은 중세 손대지 마세요. 중세 손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 그렇죠? 그것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많은 게 내년에 이제 우리가 합격을 하는 공부 큰 틀입니다. 큰 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1년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시험은 전부 자료재생이니까. 알겠죠? 자료재생이니까. 배경지식을 늘리려고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배경지식 늘리려고. 그리고 왜 그런다면 이야기했잖아요. 서술형이니까 문제가 몇 문제밖에 없어. 과목당 몇 문제 나와? 2문제입니다. 알겠죠? 과목당. 고전 원문 2. 그렇잖아요. 고전 산문 2, 현대시 2, 현대 산문 2.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교과는 몇 문제입니까? 교과는 과목당 3문제입니다. 괜찮아요? 3문제. 과목당 3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법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도 현대문법 셋, 중세문법 셋. 중세문법은 현대문법 넷 나오든 중세 둘 이렇게 나와요. 중세가 1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세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현대문법을 문법은 통시적으로 고찰되기 때문에 현대하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그러면 이제 문학을 하려면 제일 먼저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은 문학의 목적, 효용성을 먼저 외워둡니다.
그 다음 어디에다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문학사가 갈래론입니다. 알겠죠? 갈래론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 갈래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는 나머지 작품은 독서라고 읽기 자료입니다. 알겠죠? 읽기 자료이기 때문에 요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학을 외우는 게 아니고 수능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읽기입니다. 읽기. 여러분 읽은 지문들 외우지 않잖아요. 읽기 지문 안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학은 외우지 말고 읽어라. 읽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는? 읽으려면 뭘 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읽기의 사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마지막 전략은 요약하기잖아요. 그죠? 요약하기. 그럼 읽으면 요약이 저절로 돼야 됩니다. 요약이. 이제 나중에 문제 논술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2019학년도 학습을 하는 전략입니다. 알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뭐다? 기출 문제를 이제 우리 분석을 한번 합시다. 알겠죠? 기출이 문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이제 그걸 한 개 풀 수는 없고 뒤에 해설이 다 붙어 있고 전체 답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 수고했어요.